제가 드디어 이제 2단원으로 넘어갔네요. 85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할 거고, 책이랑 뭐 같이 봐도 상관없고 그냥 칠판만 봐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각이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 다 이런 식으로 도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었죠. 근데 이제 수학 1에서부터는 이제 각을 얘기하는 거를 이 도라고 하는 표현뿐만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도 배울 거고, 앞으로는 이 도라고 하는 요 표현보다 다른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쓸 거야. 거기서부터 이제 약간 좀 시야가 달라지는 느낌이라 봐도 돼. 기본적인 용어 정리부터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초선이라는 표현과 동경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기서 말하는 동경이 그 도쿄 말하는 그건 당연히 아닐 거고, 실제로 어떤 표현이냐면, 일단 원점 O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냥 뻗어나가는 이 반직선 OX를 시초선이라고 부를게요. 쉽게 말해서 좌표평면에서 X축 있잖아. 원점에서부터 X축으로 뻗어나간 요 라인, 요 영원히 쭉 이어지는 요 라인을 그냥 시초선이라고 생각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다음에 그 시초선에서부터 이렇게 벌어져 있는 그 정도치만큼 그렇게 뻗어나가는 요 라인을 동경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고 있는 요 벌어진 정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이라고 정의를 하잖아. 앵글 정도로. 근데 이걸 이제 좌표평면 상에서 고민을 한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 수도 있냐면요. 시초선은 가만히 있다? 근데 예를 들어 동경이 그래 뭐 말 그대로 이 정도로 쳐볼게요. 여기 벌어진 정도가 60도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그냥 대답해봐. 이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고 있는 각은 몇 도라 말해도 돼요? 60도라 말해도 되죠. 근데요, 여기서부터는 이 동경이라는 이 반직선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을 갖고 있는 거거든. 얘가 한 바퀴를 돈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능해. 그 상황에서는 이 각이 몇 도냐면 420도일 거예요. 맞나? 맞죠? 왜냐면 한 바퀴가 몇 도기 때문에 360도고 거기서부터 60도만큼 더 가가지고 우리는 이때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고 있는 각을 420도라고 말해도 다르지 않다는 거야. 한 바퀴만 가능하겠냐? 두 바퀴도 가능하겠죠? 720 더하기 60 하면 얼마야? 780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금 말했던 60도의 상황이나 400 얼마? 420도의 상황이나 780도의 상황이나 결과적으로 나타내는 각은 다 일치하겠지만 바퀴수 표현에 따라서 이 각들이 다 차이가 나는구나 정도로 일단 받아들이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각도에서부터 훨씬 더 확장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기껏 알고 있는 게 0도에서부터 몇 도까지? 360도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그거를 오버하는 각들이 등장을 합니다. 받아들일만 할까요? 네, 바퀴수라 보시면 돼요. 몇 바퀴만큼 돌까? 그러면 봐봐. 이렇게 이쪽 방향, 이게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이렇게 가는 게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이 일단 기본적인 룰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게 이렇게 도는 걸 양의 방향으로 돈다고 하거든.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를.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는 음의 방향으로 돈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게 60도가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돌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00도. 그렇죠. 마이너스 360도만큼 간 다음에 60도를 더한 거기 때문에 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즉 음의 각도 자연스럽게 확장이 된 거다 라 보시면 되겠지. 이제부터는 양수각, 음수각이 다 존재하는 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죠. 별거 아니었죠, 생각해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 그 각도들은 360도를 아득히 넘어서는 각도, 아니면 0도보다 더 작은 각도들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결국 그런 것들은 뭐 다른 표현이 아니라 그냥 어느 방향으로 몇 바퀴만큼 도는가 정도의 차이점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연습이나 한번 해볼까? 뭐 여기 써 있는 거, 뭐 이거 한번 해보자. 자, 760도예요. 이건 과연 어떤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까? 360도라고 하는 이 기본 한 바퀴 표현에 몇 배를 하면은 저게 가깝냐면은 2배 하면 가까워지죠. 즉 720도의 상황에서 몇 도를 추가하면 되니까 40도 추가하면 760도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 각이 의미하는 게 뭐야?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반시계 방향으로 몇 바퀴 돈 다음에 두 바퀴를 돈 다음에 몇 도만큼? 40도만큼 깔짝 올라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엄밀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지. 어떡하지? 여기다 봐봐. 일단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았어요. 그런 다음에 몇 도만큼? 30도만큼 이렇게 올라간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표현하면은 하나, 둘, 이렇게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될 거라고 봐. 괜찮나? 뭐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410도는 어떻게 말하는 게 맞을까? 360 곱하기 몇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1? 뭐 일단 받아들일게요. 일단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자. 알겠어. 그런 다음에 뒤에 몇 도로 하면 돼요? 이 상태로 한다면 마이너스 50도로 하면 되게 하겠지. 이 상황부터 먼저 판단해 볼게. 자, 일단 이 정도가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50도라는 건 뭐죠? 밑으로 50도만큼 가라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도 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요 자리 있거든요. 요 자리는 0도에서 360도 사이에 있는 양수각으로 한정 짓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얘기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요 일반적인 각, 일반각이라고 하는 요 세타는 요런 표현이 있거든요. 일반각에 대한 표현인데 지금 이것도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40도라고 한 게 여기 있는 표현과 지금 매칭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요 n이 의미하는 건 뭐죠? 그냥 정수 범위에 있는 숫자라 보시면 되고 우리는 요 자리에 있는 이 친구를 난 이렇게 부를게요. 바퀴수 표현. n이 만약에 3이다 라고 한다면 무슨 말이죠? 그쵸. 이쪽 방향으로 3바퀴 돌았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 뒤에 있는 요 각이 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알파는 몇 도에서 몇 도까지로? 0도에서부터 360도 정도까지로 이렇게 한정 짓도록 할게요. 양수각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별로인 것 같아. 그럼 이거 다시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몇 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로 해야 되거든. 일단 이거 계산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720이죠. 마이너스 720에서 몇 더 하면 마이너스 410이 되나? 310 되는 거 맞지?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일반각 표현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겠네요. 해석. 어느 방향으로 몇 바퀴?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몇 도만큼? 310도니까 준하게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간 거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각들을 엿다우로 표현하는 게 이제 무슨 표현이다? 일반각 표현이다 라고 해서 일단 오늘 배운 첫 번째 개념 연습해야죠. 어디 있냐면 86페이지 예제랑 밑에 있는 유제 그 정도 하나하나 하고 넘어가자고. 1-1번 같은 문제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그 1-1번에 첫 번째 그림이나 두 번째 그림 둘 다 반시계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 맞죠? 그러면은 그 알파들이 125도나 알파가 220도인 상황이니까 1번의 정답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몇으로? 125도 라고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뭐 더 친절하게 하고 싶다면 단 n은 뭐다? 정수. 뭐 이렇게 박아주시면 금상첨화. 2번 정답은 뭐겠어요?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몇 도? 220도. 뭐 이런 느낌.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 얘가 시초선, 얘가 동경인데 얘가 100도다. 그럼 이거 일반각 표현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지금 이렇게 간 게 100도라면 이렇게 간 게 몇 도인 거야? 260도라는 거겠죠. 얘랑 얘 합해서 360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아시겠네? 요 정도? 요 정도? 별거 없었다. 별거 없어요, 실제로. 자, 스무스하게 일단 87페이지 개념으로도 넘어가 보긴 할게요. 아까 문제랑 똑같긴 한데, 뭐 이것도 그냥 예를 들어서, 시초선이고요. 동경은 대충 그냥 이 정도로 할게요. 여기 벌어진 각도는 몇 도라고 하지? 뭐 70도라고 할게요. 뭐 이게 몇 도인지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뭐 이 각을 나타내는 일반각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70도다라고 표현하는 것쯤은 나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 보라색 각은 지금 여기서 몇 사분면에 존재하죠?
옳지. 1사분면에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각이 몇 사분면의 각인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등장할 거야. 자연스럽게 좌표평면과 대치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얘가 70도기 때문에 1사분면이겠구나 라고 보실 수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 전체 각이 140도라고 한다면 얘는 자연스럽게 몇 사분면에 있는 거다? 2사분면에 있다 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상황상 3사분면에 존재할 수도 있고 어느 사분면에? 4사분면에 존재할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요, 여기야 어차피 바퀴수 표현이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중요한 건 누구야? 요 찐각인 알파가 0도랑 90도 사이에 존재한다면 몇 사분면? 1사분면. 90도랑 180도 사이에 있으면 2사분면, 180도랑 270도 사이에 있으면 3사분면, 270도랑 360도 사이에 있으면 4사분면이다 라고 해서 일반 각으로 표현이 됐을 때 우리는 그 각이 몇 사분면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게 87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전부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문제 풀다 보면은 360도의 배수 표현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죠. 계산이 지저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 방금 아까 했던 것들이 뭘 배운 거냐면, 너네들이 알고 있는 각 0도에서부터 360도 사이의 각을 이제 확장을 시켰던 거죠. 확장팩을 단 거나 마찬가지고, 이제는 이제 그 도라는 표현도 안 쓰고 싶어요. 표현을 바꿀게. 단위를 바꿀 거고요. 우리는 그 각의 표현을 호도법이라고 부르도록 할 거예요. 각을 부르는 방법이라고 해서 호도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일단 미리 쓸게. 너네들이 썼던 그 도 표현은 60분법이라고 하는 각도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원을 360등분 해가지고 그 조그만한 뾰족한 그 중심각 하나하나를 몇 도라고 잡았을 때? 1도라고 잡았을 때 해석하는 게 60분법. 너네들이 지금까지 써왔던 각도 표현이고, 이젠 우리는 뭘 쓰도록 할 거다? 호도법을 쓰기로 할 거야. 자, 정의가 되게 소중하거든요. 한번 잘 들어봐요. 원이 있습니다요. 원의 중심 O고요. 그냥 뭐 반직선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점 적당하게 원 위에 잡아서 A점이라고 했어. 요 OA의 길이는 이 원의 반지름이고, 그냥 뭔지 모르니까 R이라고 두도록 할게. 그런 다음에 요 A점이 아닌 그냥 적당하게 B점을 잡았는데, 그 잡는 근거가 뭐냐면 요 반지름의 길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호의 길이를 갖는 그 지점에 B점을 찍었어요. 뭐 이걸 어떻게 찍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잡을 수는 있겠지. 실제로 뭐 자를 재던 간에 아니면 뭐 줄자라던 간에 뭐던 간에 이 반지름 길이랑 동일한 수준의 호의 길이를 잡는 그 점을 B라고 해서 부채꼴 OAB가 탄생이 됐네요. 여기까지 괜찮냐? 그러니까 시작이 뭐다?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상황에서부터 출발하시는 거가 될 거고, 이 부채꼴의 중심각을 일단 세타라고 두기는 할게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각을 쓸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까지는 X나 Y 같은 느낌을 많이 썼잖아. 여기서는 세타라는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세타나 아니면 알파, 베타 같은 표현들. 자, 어찌됐든 이 부채꼴의 중심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아이디어가 뭐냐면, 부채꼴과 원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비례해, 반비례해? Hey guys. 중심각이랑 호의 길이가 비례하냐고 안 비례하냐고? 비례하다는 거 중3 때 배운 것 중에 하나겠죠. 중심각이랑 현의 길이가 비례합니까? 대답해. 중심각이랑 현의 길이가 비례하나요? 그건 아니죠. 원 우리 조만간에 또 할 거잖아. 중심각이랑 호의 길이가 비례는 하는데, 중심각이 2배 된다고 현의 길이가 2배 되진 않죠. 그 얘기 비례가 정비례가 당연히 그걸 거 아니야. 무튼 그래서 나 지금 뭐 쓴 거냐면, 이 원의 전체 둘레는 반지름이 R자리인 원의 둘레니까 2파이 R이겠죠. 그리고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로 우리가 지금 잡은 상황이야. 이 원의 둘레 대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원의 중심각 대 부채꼴의 중심각이랑 비율이 동일할 거라고요. 비례하기 때문에. 그 비례식을 난 지금 쓴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원의 중심각은 오브 코스리 360도가 될 거고, 이 부채꼴의 중심각을 우리가 지금 세타라고 잡았어요. 자, 그래서 이 비례식을 한번 해결해 볼 거야. 일단 여기는 R 거슬리니까 삭제 좀 할게. 자, 그런 다음에 여기 1로 바꾼 거죠? 얘랑 얘 곱하니까 몇 도가 돼? 360도가 되고요. 얘랑 얘로 곱하면 어떻게 되지? 세타 곱하기
2파이가 될 거야. 그러면 2파이를 나눠서 세타라고 하는 걸 뭐분의 뭐로? 파이분의 180도로 쓰는 거 괜찮을까? 정확히는 2파이분의 360도인데 이 정도는 약분할 수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나서 우린 이제 이 세타를 어떻게 읽을 거냐면 1라디안이라고 읽도록 할 거예요. 정확히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거기에 한글로 라디안이라고 적혀 있죠. 정확히 발음하면 라디안이 될 거고요. 단위를 창조한 거예요. 단위. 요 단어 자체의 어원이 뭐냐면요. 반지름을 뜻하는 영어 뭐 있죠? radius 와 각을 뜻하는 angle을 뭐야 이거? 앵글 맞나? 이거 맞죠? 네. 이 둘을 합쳐서 radia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radian. 진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지름과 각에 대한 상황으로 새로운 단위를 창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 뭐 이건 그냥 뭐 TMI 같은 느낌이니까 몰라도 상관없겠죠. 네, 이렇게 해서 1라디안을 이렇게 새롭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가 중요하다. 1라디안이 뭐분의 뭐라고? 파이분의 180도예요. 그럼 양변에 파이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세타라고 안 부르고 1라디안이라고 부를 거야. 라다안이 아니라 라디안. 라디안. 그러니까 양변에 파이를 곱하면 파이 라디안이 뭐가 되는 거다? 파이 라디안이 뭐가 되는 거야? 180도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요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많이 쓸 거라서 생략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게 요거예요. 파이를 180도라고 취급할 겁니다. 상황이 달라진 거야. 여기서 말하는 파이는 당연히 너네들이 알고 있는 3.1415 그게 맞는데 그 숫자 자체가 2도가 아니라 이 숫자에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붙여야만 뭐가 된다? 180도가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문제. 2분의 파이 라디안 뭐예요? 옳지. 2분의 3파이야? 빨리 말해. 270도. 2파이 라디안은 앞으로는 이따위 것들이 익숙한 게 아니라 요것들이 익숙할 거예요. 그렇게 시야를 바꿀 거고. 나도 이제 중3 그 우리 원이라던가 그런 거 할 때 아무런 막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할 때도 가끔 있거든요. 이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익숙해져야 돼. 이거는 중딩 마인드, 얘는 고딩 마인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긴 당연히 다 뭐가 숨겨져 있다? 라디안들이 숨겨져 있는 건데 어차피 자주 쓸 거니까 라디안이라 굳이 읽지 않기로 약속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는 라디안으로 표현된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을 60분법인 도로 표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셔야 되고요. 거꾸로 도로 표현된 거를 뭐로 바꿀 수도 있어야 돼? 호도법으로 바꿀 수도 있으셔야 돼요. 이거 한번 연습해 봐야 돼. 100도를 어떤 파이라고 쓰는 게 맞을까? 아까 우리가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라고 지금 이렇게 받아들였죠. 그러면 지금 어디 파이가 지금 180도잖아? 여기에서 양변에 180을 나누면 1도를 뭐분의 뭐로 쓸 수 있죠? 180분의 파이 라디안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도는 여기 양변에 뭘 곱한 거나 마찬가지야? 100을 곱한 거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따라서 이거는 180분의 100파이가 될 거고 이게 약분 실컷 잘 하다 보면은 결국 뭐분의 5파이가 돼요? 9분의 5파이가 되겠죠. 이런 느낌이겠네요. 연습 많이 하시면 익숙해질 수밖에 없고요. 뭐 사실 이거나 이거 솔직히 필요 없고 파이 라디안이 몇 도다? 180도다. 에서부터 모든 게 다 출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습 어디를 해본다? 90페이지 전부 다. 유제 5-2번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아까 방금 배웠던 일반각에 대한 표현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그 표현이 있었죠? 그거를 이제 뭐로 바꿔야 돼? 호도법으로 상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거 다시 한번 써보죠. 일반각 세타라고 하는 게 360도 곱하기 n, 얘가 결국은 무슨 의미였죠? 이거? 무슨 표현이었다? 바퀴수 표현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뒤에 붙은 알파 도겠죠? 여기서는. 근데 이 알파도는 몇 도에서부터 몇 도까지?
0 이상이고요. 엄밀히 말하면 360 미만이 맞아요. 360도가 딱 되면 이제 여기가 딱 합병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근데요. 아까 파이 라디안이 몇 도였기 때문에 180도였지. 그러면 이 파이를 해야 몇 도가 되는 거야? 360도가 된다라고 봐. 그래서 우리는 얘를 표현을 이렇게 바꿀게. 2파이 곱하기 n이라고 하면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겠냐? 얘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응이요? 이응이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도라고 안 쓰고 그냥 알파라고 그냥 퉁칠게요. 여기서 말하는 알파는 뭐 이상? 0 이상? 뭐 미만? 2파이 미만인 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도로 표현된 60분법으로 표현된 일반각을 이젠 앞으로 어떻게만 쓸 거야? 이렇게만 쓸게요. 그리고 여기는 2파이 곱하기 n이라 해도 되는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2n파이라고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호도법으로 표현되는 일반각은 2n파이 플러스 알파 같은 형태로 많이 써요. 자, 근데 알파라고 하는 게 0과 2파이 사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유제 문제 보시면 이 알파를 어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바꿨죠? 마이너스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도 봤거든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는 문제를 한번 같이 풀면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일단은 근데 요놈들부터 다시 한번 일반각으로 표현해보죠. 780도요. 360도 몇 번 돌리고? 그치, 플러스 2번 돌려서 720도로 만들고 얘를 60도를 더 하면 되겠죠. 그런데요, 얘를 스무스하게 호도법으로 바꿔볼까 표? 360도 몇 파이야? 일단 얘가 2파이고 곱하기 2자. 60도는 뭐분의 뭐 파일까요? 옳지. 180을 딱 3으로 나누면 60이 되는 거기 때문에 60도가 3분의 파이가 되지라. 그러면 뭐 일단 쓰는 거 자체야 이렇게 쓰면 되는데 실제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4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겠네요. 3분의 12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얘는 3분의 몇 파이? 13파이다 라고 780도를 이렇게 호도법으로 바꿀 수도 있구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줄은 이렇게 표현된 거를 호도법으로 일반각 표현을 한 거고 위에 줄은 이렇게 표현된 60분법의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한 거고 그거 다 자유자재로 가능하셔야 돼. 얘도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1035도요. 360에 곱하기 몇을 하면 될까 일단? 마이너스 3이요? 한번 얼만데? 1080인가 이게? 마이너스 1080에서부터 몇 도 하면 되죠? 45? 개꿀이었네. 자, 이렇게 표현한 게 이제 60분법으로 표현된 일반각 표현이고 여기는 2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3. 45도는 뭐분의 파이? 옳지. 180을 딱 4로 나누면 45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보시면 45도라고 하는 게 90도의 절반이잖아. 180도를 착착착 하면 되는 거라고 보셔도 될 거니까 얘가 4분의 파이가 되거든. 해서 얘는 실제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6 더하기 4분의 1인가? 마이너스 4분의 24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23파이다 라고도 이렇게 바꿔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 연습하셔야겠죠. 오케이, 렛츠고. 자, 4분의 11파이요. 어떻게 하려고? 이 파이 곱하기 몇으로 할까 일단? 나 허리 아파. 빨리 말해줘. 1? 인정. 일단 4분의 8 되죠? 2가. 근데 여기서 뭐 더하면 되죠? 4분의 3파이를 더해도 표현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4분의 3은 파이보다 커요. 4분의 3파이는. 거기서 지금 요 표현들을 이렇게 표현하라 그랬고 알파가 지금 이렇게 됐다며. 이 뒤에 나와 있는 요 각은 파이보다 작아야 돼요. 그리고 4분의 3은 분명히 1보다는 지금 큰 숫자가 될 수. 맞네요. 미안합니다. 네, 이렇게 쓰면 되네요. 미안해. 4분의 5 생각했구나. 뭐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겠죠? 자, 다음 9파이요. 얘는 2파이에 몇 바퀴 돌면 돼요? 일단 4바퀴 돌고 뒤에 몇 붙이면 돼? 그냥 파이 붙이면 되겠네요. 이 정도로. 파이는 딱 여기 걸리기 때문에 문제 없고. 마이너스 2분의 7파이.
마이너스 얼마야? 헷갈리면은 둘 다 해본 다음에 맞는 거 답으로 써주면 되거든요. 일단 마이너스 2로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4파이잖아.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8파이네요. 마이너스 2분의 8에서 몇 더하면 돼요? 2분의 1파이 더하면 되고 2분의 1파이는 이 범위 안에 있는 거 충분히 괜찮으니까 이게 정답이 맞겠네 실제로.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3으로 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2죠. 마이너스 2분의 12에서 몇 더해야 돼? 2분의 5를 넣어야 되는데 2분의 5는 지금 2보다도 더 커지는 아득하게 커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해보시면 돼요. 얘도 몇 바퀴 돌려야 될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요? 그래? 그러면 마이너스 8이잖아? 3분의 24네요. 마이너스 3분의 24. 그리고 더 뒤에 몇 더하면 돼요? 3분의 4? 이거 돼요? 안 돼. 3분의 4는 확실히 1보다 커져. 마이너스 3번? 마이너스 6파이. 마이너스 3분의 18이니까 뒤에 3분의 2파이를 한 번 더 빼주시면 되고 음외각이라고 해도 상관없는 게 여기 지금 음수까지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해보면 돼요. 하다가 뭐 이게 적당하게 찍어봤는데 안 되면은 다른 거 해보지 뭐.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굿. 95페이지 연습 문제 있거든요. 1번부터 4번까지 이거 하고 다음 얘기 해보자. 연습 문제 4번 같은 거 푸는 거 되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 4번에 1번 그러니까 그 표현이 그 일반각의 찐각이 190도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190도에서부터 360만큼을 계속 더하거나 뺐을 때 그 세타 범위 안에 딱 들어가는 게 있다면 걔가 정답인 겁니다. 바퀴수 표현이라고 하는 거를 인지할 수 있다면은 뭐 만약에 3번 4번처럼 파이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2파이만큼 계속 더하거나 계속 뺐을 때 그게 딱 그 세타 안에 걸리는 게 딱 있으면은 네, 그걸 이제 낚으시면 되겠다 라는 마인드로 가시면 돼요. 자, 일단 아직 못 푼 거 있으면 네, 숙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88페이지로 돌아옵시다. 여기서부터 살짝 좀 집중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긴 한데 다행스럽게 이 또한 풀이하는 과정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전형적인 패턴으로 그냥 진행하시면 되고요. 일단 요 2개 정도 설명한 다음에 거기 있는 예제 문제랑 유제 문제 딱 2개밖에 없거든. 좀 뭐 사실 뒤에도 좀 있긴 한데 연습하시면은 눈치를 챌 수는 있을 거예요. 어떤 규칙으로 가는지. 일단 예제 문제랑 살짝 좀 다르게 합니다. 세타라고 하는 각이 1사분면에 존재하는 각일 때 2분의 세타라고 하는 각은 몇 사분면에 존재할까? 뭐 이런 식의 물음이야. 자, 그리고 정말 단순하게 생각할게요. 이게 처음 배우는 이제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면 뭐 대충 이렇게 동경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럼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은 그거 절반각을 하니까 당연히 1사분면에 있겠네? 라고 해서 답을 1로 하고 그냥 넘어갈 거야. 나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근데 당연히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세타가 이 찐각이 1사분면이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빙글빙글 돌 수 있는 그 상황에서의 일반각이 지금 1사분면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분류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출발합니다. 세타가 요 1사분면의 각이라면요, 이 세타는요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겠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 자, 근데 4분면에서요 이렇게 있을 때요 세타가요 2n파이 더하기 알파잖아요. 이 2n파이는 어차피 바퀴수 표현이니까 그냥 키핑을 해도 되는데 요 알파가 중요할 거라고 난 생각해요. 1사분면에 있다면요 알파가 몇이랑 몇 사이여야 해요? 0과 90 사이. 근데 이젠 도로 표현 말고 호두법으로 0과 2분의 파이. 자, 외우자. 90도는 2분의 파이. 뭐라고? 90도는 2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파이가 몇 도? 180도. 270도 몇이야? 2분의 3파이. 2파이가 360도. 이 스르륵 튀어나오셔야 돼. 이젠 더 이상 도 따위는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So, 이 1사분면에 있는 각이라고 한다면요, 이 세타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2n파이 더하기 엄밀하게 써야지 뭐
2n 파이 더하기 0보다는 클 거고요.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보다는 작겠다 라고 쓰셔야 돼. 저 일반각이 1, 4분면에 존재한다는 표현을. 이게 처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게 누구야? 2분의 세타잖아요. 이 부등식의 모든 편을 다 뭐로 나누자? 2로 나눌 거야. 자, 그럼 여기 어떻게 됩니까? n파이 더하기 제로가 될 거고, 여기는 n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돼요. 여기까지 괜찮냐? 자, 그런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여기를 뚫어져라 좀 쳐다보고 싶은데, n파이는 바퀴수 표현이 맞다 아니다? 2n파이는 바퀴수 표현이 맞아야 아니에요? 맞죠? 실제로 360도 곱하기 n 같은 느낌으로 표현이 되니까. 근데 얘는 저 엄밀히 말하면 180도 곱하기 n 느낌이라서 반바퀴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 자리는 항상 누가 되는 게 국룰이냐면 바퀴수 표현. 이 어쩌고 파이가 되는 게 국룰이야. 그럼 우리는 그렇게 뭐 해줘야 돼? 만들어줘야 돼요. 요 n이라는 요 숫자는 결과적으로는 정수 범위에 있는 숫자잖아. 근데 이 n이라고 하는 건요,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갑자기 여기서 느적없이 짝수 홀수가 왜 튀어나왔을까? 이 n을 2k로 돌린다면 2k 파이로 무슨 표현이 되니까? 바퀴수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어거지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 결국 근데 2k라고 하는 건 짝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정수는 짝수 표현도 가능하고 홀수 표현도 가능하죠. 예외 없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n이 2k가 되는 경우, 여기서 k 값은 그냥 무난하게 정수 범위로 잡으면 되는데 굳이 안 쓸게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그냥 2k 파이 더하기 제로가 될 거고요. 여기는 2k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되거든요. 이해를 해요. 여기선 2n 파이 나오고 여기서 2k 파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헷갈리는 표현일 텐데 이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어차피 무슨 표현이라고? 계속 말하지만 바퀴수 표현이에요. 실제로 이 친구는 2분의 세타는 지금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는 거야? 0과 4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거거든? 0과 4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여기에요. 이게 몇 사분면이냐고. 얘들아, 0과 4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이런 게 2분의 세타래요. 이래서 이게 몇 사분면인 거야? 1사분면인 거야. 이 근거 때문에. 자, 이해 안 되더라도 일단 한번 좀만 더 들어봐요. 두 번째, n이 뭐일 때는? 2k 더하기 1일 때는. 물론 2k 더하기 1이라 해도 되고 2k 빼기 1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럴 때는 여기 2분의 세타고요. 아, 자꾸 들어가고 지랄이야. 자, 2분의 세타. 여기가 지금 요 n자리가 지금 2k 더하기 1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면 2k 더하기 1 곱하기 파이 하면 어떻게 되죠? 2k 파이 더하기 파이로 해체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 가능할까? 다시 저 n 파이라고 하는 요 n 파이 요 자리가 지금 여기서 뭐로 바뀌는 거라고? 2k 더하기 1 파이가 되는 거고, 이거 실제로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고. 2k 파이 더하기 파이가 되는 거니까 그대로 나 이렇게 쓴 거야. 그럼 여기는 이 자리가 방금 이렇게 쓴 건데 여기다가 지금 뭘 더한 거니까? 요 4분의 파이까지 더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2k 파이 더하기 누가 된다? 4분의 5 파이.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해서 여전히 바퀴수 표현인 건 알바 아니고 누구랑 누구 사이에요? 찐각인 파이랑 4분의 5 파이 사이에 각이 되겠네요. 얘는 표현하자면 어디냐면 파이와 4분의 5 파이 사이에 있는 요 따위 각을 말하고 있어요. 몇 사분면입니까? 3사분면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뭐 또는 뭐다? 1사분면 혹은 3사분면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하나만 더 할게요. 이번엔 세타가 3, 4분면 각인데, 자, 열받게 3분의 세타가 어디 사이에 있을까를 물어보는 거야. 자, 여기서 진행했던 루틴이랑 그대로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3, 4분면 각이라면요, 얘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되냐? 3, 4분면 각이에요. 걔가 여기 있죠. 자, 여기 봐봐요.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거 머릿속에서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3, 4분면이에요. 여기 써야 돼요. 누구랑 누구 사야 돼요? 파이와? 옳지. 가릿? 이거 연습하시면 돼. 자, 일단 이렇게 박아뒀어요. 3, 4분면이고.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건 뭐분의 세타니까? 3분의 세타다 보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뭐 나눠주면 돼요? 3으로 나눠주자고. 자, 계열받는 표현 3분의 2n 파이가 되죠. 여기는 3분의 파이.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 게 이득이야. 여기는 3분의 2n 파이 더하기 what the fuck이죠 이게? 잠깐만. 네, 2분의 1 파이요? 뭐 2분의 1 파이가 맞긴 한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면요. 이 자리랑 이 자리는 분모를 좀 맞춰주는 게 나중 가서 계산하기 편하긴 하거든. 얘 6으로 만들면 6분의 몇 파이죠 이거? 6분의 2 파이죠. 여기는 6분의 3 파이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편하긴 해. 나중 계산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생각할 건데 지금 앞에 붙어있는 이 친구들 3분의 2n 파이, 3분의 2n 파이 여전히 바퀴수 표현일 리가 없어요. 여기가 이제 깔끔하게 이제 이 어쩌고 파이가 되기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이 n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구분을 짓는 게 맞을까? 그런 느낌으로 아까 여기가 2로 나눴기 때문에 2의 배수인가 2의 배수가 아닌가로 나눴다면 여기서는 지금 뭐로 나눴습니까? 3으로 나눴기 때문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가 나머지가 1인가 나머지가 2인가로 이렇게 몇 가지 케이스?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줘야 돼요. 3으로 나눴기 때문에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3개가 답이 나옵니다. n이 몇 k일 때? 3k. 여기는 n이 3k 더하기 1, n이 3k 더하기 2일 때. 자, 진행. 자, 그리고 이제 슬슬 가운데 들어갈 3분의 세타를 계속 쓰고 있는 거는 너무나 귀찮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할까? 이거 그냥 보라색으로 네모로 칠게요. 여기다 3분의 세타입니다. 자, 여기 어떻게 될까요? 이 n자리가 3k가 되면은 3분의 2 곱하기 3k가 되는 거라서 3, 3 약분되고 자연스럽게 뭐만 남아? 2k 파이 더하기 6분의 2 파이 이렇게 남겠죠. 여기는 그러면 2k 파이 더하기 6분의 3 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게 누구야? 얘랑 얘가 중요한 각이 돼요. 얘가 방금 뭐였죠 이거? 6분의 2 파이 3분의 파이 몇 도죠 이거? 60도. 얘는 90도. 60도랑 90도 사이에 있는 거라면 여전히 몇 사분면일 수밖에 없어? 1사분면일 수밖에 없겠네요. 자, 두 번째, 여기가 이제 3k 더하기 1이면 어떻게 돼요? 오호, 자, 3분의 2 곱하기 3k 더하기 1의 파이 이렇게 되거든요. 어차피 여기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 이게 이제 2k 파이가 나오게 될 거야. 근데 여기는 얘랑 전개되니까 3분의 2 파이가 지금 뒤에 추가돼요. 아이씨. 할게요. 사실 이거 그냥 고등학생 애들한테 설명할 때는 그냥 넘어가는데 혹시 모르니까. 자, 전개 하면 어떻게 된다고? 3분의 6k 파이 더하기 2파이가 되는 거라서 이렇게 따로 보면 뭐 k 파이? 2k 파이가 되고 이렇게 보면은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사실상 이 뒤에 붙어 있는 이 3분의 2파이가 이 뒤에 있는 이 각이랑 만나서 더해지는 게 이 뒤에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된다? 2k 파이 더하기 홀리 몰리. 자, 6분의 2 더하기 6분의 4 하니까 그렇죠. 그냥 깔끔하게 파이 남네요.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 3분의 9파이요? 6분의 7파이겠죠? 네, 6분의 7파이겠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자, 마찬가지로 찐각은 파이랑 6분의 7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몇 사분면이다? 3, 4분면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이다. 여기 3k 더하기 2가 됐을 때는 근데 혹시 여기서 이제 눈치 빠른 친구들은 뭔가를 좀 볼 수도 있는데 이 숫자랑 이 숫자 실제로 각 차이 몇만큼 나고 있죠 지금 이거? 6분의 파이만큼 나고 있죠. 여기랑 여기도 정확히는 6분의 파이만큼 차이 나고 있어요. 여기 있을 숫자랑 여기 있을 숫자도 분명히 차이가 몇이겠다? 6분의 파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규칙 발견하면 답 내는 거 되게 빠르고 편하거든. 그리고 이번엔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서 여기로 지금 얼만큼 증가했죠? 6분의 4파이만큼 증가했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도 6분의 4만큼 증가하겠지 라고 믿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관계를 이제 조만간에 등차수열 관계라고도 배우게 될 거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6분의 4만큼 추가하면 얼마냐? 6분의 10파이. 뭐 약분 안 하고 그냥 쓸게. 그럼 여긴 누구겠냐? 6분의 11파이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차이가 지금 6분의 파이만큼 나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지금 6분의 10파이랑 6분의 11파이가 어딘가를 확인하면 되는데 6분의 10파이랑 6분의 11파이는 대충 사사분면 어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얘는 사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해서 네, 세타가 3, 4분면 각이면요 3분의 세타는 1 또는 3 또는 4 정도로 가능성이 이렇게 무궁무진하다는 거. 이게 처음 들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고 나도 학생 때는 이게 되게 어려웠었는데 한번 깨우치고 나면은 그냥 루틴이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따라서 푸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말 그대로 따라서 풀면 되거든. 거기 있는 예제 문제랑 유제 문제 있죠. 나 이거 안 지울 테니까 이거 한번 네, 쉬는 시간 되기 전까지 이해하는 느낌으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이거 연습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해볼까? 오케이. 아 뭐 바꾸면 되지. 뭐 원하는 대로 해주마. 뭐 몇 사분면으로 할까? 2, 4분면 3분의 그 문제 하라고요? 아 아니네. 오케이. 2, 4분면 가학이니까 세타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나요? 바퀴수 표현 더하기 아니죠. 2분의 파이. 90도랑 180도 사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스타트. 가릿? 그리고 뭐 나누나? 3으로 나누자. 그러면 여기는 삼분의 하나를 하지 말고 뭐라고 할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꿀팁 하나. 애시당초에 여기에서의 차이가 몇으로 일정하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3분의 세타로 나눈 상황에서는 저 자리에 저 찐각 자리들이 실제로 6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운명일 수밖에 없고요. 어찌됐든 간에 일단 우리는 이 표현이 바퀴수 표현의 순수한 표현이 아니다 보니까 n이라고 하는 걸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제로거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거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경우로 나눠서 진행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인지할 수가 있다면은 첫 번째 n = 3k. 이럴 때는요 사실 이게 그냥 쓱쓱 날아가면서 실제로 남는 게 누구랑 누구죠? 6분의 파이랑 6분의 2파이. 그러니까 사실상 시작할 때는 그냥 여기 붙어 있는 각들이 그냥 그대로 붙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살짝 귀찮네요. 이거 바퀴수 표현 세모라고 할게. 이거 다 6분의 파이고요. 얘는 이게 뭐야. 자, 여기는 세모 더하기 6분의 2파이. 이렇게 되니까 얘 몇 사분면이요? 그쵸. 6분의 파이랑 6분의 2파이. 6분의 파이는 실제로 몇 도죠? 빨리 30도. 6분의 2파이는 3분의 파이니까 60도죠. 오케이. 해서 이거 1, 4분면 체크. 두 번째 n이 3k 더하기 1일 때는 잘 봐. 요 n 자리에 3k 더하기 1을 집어넣는다면 내 생각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2k 파이로 표현이 될 거니까 3분의 2파이가 중요하겠죠. 3분의 2파이만큼이 요 뒤에 가게서 더 붙여질 수밖에 없을 거야. 6분의 파이에서 3분의 2파이를 더하면 얼마가 되죠? 6분의 5파이인가요? 3분의 2가 6분의 4니까. 그래서 이 상황일 때는요 마찬가지로 바퀴수 표현 더하기 6분의 몇 파이? 6분의 5파이. 그리고 가운데는 3분의 세타고 바퀴수 더하기 그렇죠. 차이가 6분의 파이만큼이니까 여기는 파이가 될 거란 말이야. 6분의 5파이는 여기 있어요. 6파이는 여기 있죠. 여기 사이에 깔랑깔랑 되는 거니까 몇 사분면이다? 오케이. 2, 4분면이네요. 라스트 n이 3k 더하기 2라면 결국은 이 자리가 2로 바뀌는 거고 3분의 몇 파이만큼 추가된 거야? 3분의 4파이만큼 추가된 거죠. 아니면 그냥 여기 각에서 3분의 2파이만큼 추가해서 가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 각에서 3분의 4만큼 더하는 거나 여기 각에서 3분의 2만큼 더하는 거나 어차피 똑같은 값일 거니까. 너무 빠른가? 3분의 2만큼 추가하면 얼마죠? 6분의 4 추가하니까 6분의 9?
2분의 3파이라고 쓸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바퀴수 더하기 그냥 이게 6분의 9라 써야지. 여기는 뭐가 돼? 6분의 10파이가 돼요. 6분의 9파이는 2분의 3파이야. 딱 이렇게 되는 270도 각이고 여기 깔랑깔랑 4, 4 보면. 그래서 답은 1 또는 2 또는 4가 될 것이다. 요 루틴의 영원한 반복이야. 그러니까 지금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들이 이런 바퀴수 표현이라던가 이 가운데 있는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다 이해되고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이거 다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강사가 괜찮아? 안 괜찮아 보이네. 어차피 지금 영상으로도 녹화하고 있으니까 계속 보시면서 다시 연습해 보시면 되고요. 네, 깨닫는 순간 올 겁니다. 뭐 별거냐? 내가 방금 말했잖아. 분수 계산 잘할 수 있냐? 뭐 그 정도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분의 2 더하기 6분의 1이 몇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 정도만 하면 되겠지.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라고 하는 요 라디안을 이제 오늘 처음 배우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지수로가 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 결국 익숙해지면 별거 아니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우고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다음 얘기 어렵다. 이거보다 더. 두 동경의 위치관계라고 하는 파트고요. 8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사실 그 내용 4개가 그 구조, 그 중간에 적혀있는 구조에 잘 정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 내가 다시 한 번 더 쓸 거고 조금 더 추가해서 쓸 건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정리를 하시냐면요. 94페이지 넘기시면요. 94페이지에 노트라고 해서 이제 빈 공간이 있거든요. 딱 필기하기 좋은 공간이니까 일단은 갑시다. 자, 여기서 일단 미리 선 설정하고 가자고. 약간 좀 룰은 지켜야 되니까. Got it. 왜 이래? 알파는 2n1 파이 더하기 세타 1이라고 할게요. 베타는 2n2 파이 더하기 세타 2라고 할게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n1과 n2는 쫄지 마시고 그냥 정수 표현이고요. 그냥 바퀴수 표현은 서로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붙어 있는 세타1과 세타2는 알다시피 0과 2파이 사이에 있는 그 찐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이 두 동경으로 지금 가시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동경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케이스. 그림으로 확인하는 게 무조건 맞거든요. 그림으로 확인한다. Let's get it. 자, 여기 X축 시초선이고요. Y축인데 시초선으로부터 내가 이 알파를 노란색으로 표현할 거고요. 베타를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 정도 벌어진 게 알파라고 보셔도 되고 일치한다 보니까 똑같이 이런 색으로 지금 겹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여전히 누구죠? 베타인 상황이죠.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 상황이야.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해야 될까를 봤을 때 두 동경이 완벽하게 일치하다는 건 이 뒤에 붙어있는 찐의 각이 실제로 같은 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실제로 보면 이 알파가 몇 바퀴로 돌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반대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이 방향으로 돌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동경이 일치한다는 거는 이 뒤에 붙어있는 찐각이 서로 같은 값일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뭘 얘기할 수 있다? 알파에서요 베타를 실제로 뭐 해버리면 빼버리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여기서 여기를 빼봐. 그러면 일단 이건 적지 말아봐. 2n1 파이 빼기 2n2 파이가 되고요. 세타1 빼기 세타2가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누구랑 누가 일치한다 그랬으니까 세타1이랑 세타2가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빼주면은 뒤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느낌이 들겠죠. 두 일반 각을 뺐을 때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2파이로 묶어내면은 뭐 빼기 뭐가 돼? n1 빼기 n2가 돼요. 자, 근데 마찬가지로 쫄지 말라 그래서 n1이나 n2나 그냥 바퀴수를 표현하는 일반적인 정수값일 뿐이라고. 정수 빼기 정수가 뭐겠어요? 정수겠죠. 그래서 우린 이제 이거를 그냥 뭐라고 쓸 거다?
두 동경의 차이 값이 그냥 바퀴수 표현이 된다라고 퉁칠 수 있을 거라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리고 이걸 이제 실제로 푸는 방법은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 두 번째, 이번엔 두 동경이 정반대에 있는 케이스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알파가 이쪽에 있을 거라고 확인해 볼게요. 그럼 실제로 여기 각을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실제 세타1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 노란색 벌어진 이 정도가. 그러면 정반대다 보니까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베타가 될 거고 이쪽 각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세타2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얘가 세타2고 이 노란색에 있는 이게 지금 세타1의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각을 마찬가지로 서로 빼는 순간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은 여기서 여기를 빼면 그냥 뭐가 된다? 일단 바퀴수 표현 어쩌고가 되긴 할 텐데 세타1에서 세타2를 빼면 뭐만 남으니까 요 평각이라고 하는 180도 호도법으로 바꾸면 뭐죠? 파이만 남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두 각의 차가 바퀴수 표현 더하기 파이만큼 남는다. 그림으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아. 세타1 빼기 세타2가 파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게 같다 보니까. 세 번째, 두 동경이 X축 대칭. 한쪽 동경을 이렇게 할 거고 한쪽 동경을 이렇게 할게요. 대칭처럼 보이는 거 맞죠? 이랬을 때는 이 파란색 각이 여기가 이제 세타2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삥 돈 이게 세타1이 될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세타1이랑 세타2를 어떤 관계로 바라보는 게 맞을까? 생각해봐요 한번. 지금 노란색이랑 파란색이 지금 X축에 대해 대칭이잖아.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정확한 각이 여기에도 똑같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각도 실제로 몇이 될 수밖에 없다? 세타2가 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여기서 세타1이랑 세타2를 더해야만 뭐가 되니까? 한 바퀴는 360도 2파이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는요 두 각을 빼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게 의미가 있다? 두 각을 더하는 게 의미가 생겨요.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은 2n파이고 여기 뒤에는 실제로 2파이가 붙는데 사실 이 2파이는 여기로 합쳐진다면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1 같은 느낌으로 할 수 있잖아. 그냥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두 각을 더해야만 뭐가 된다? 바퀴수 표현이 된다. 이렇게요. 그럼 네 번째, 두 동경이 무슨 축에 대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어떻게 될까? 자, 한쪽은 요래, 한쪽은 요래.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노란색만큼 간 요게 세타1이고요. 파란색만큼 간 요게 세타2라고 해볼게. 자, 이 상황에서는 세타1과 세타2가 어떤 관계일까요? 이 파란색인 세타2가 어디에도 있을 거니까? 여기에도 있는 거 확인되나? 대칭이니까. 그럼 이 두 각을 실제로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파이가 되는 거네요. 해서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두 각을 빼는 게 아니라 두 각을 뭐 해야만? 더해야만 의미가 생기고 이 두 각을 더한 게 바퀴수 표현에다가 뒤에 뭐가 붙는다? 파이가 붙는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거 안 쓰고 있었네. 여기서 세타1 더하기 세타2가 2파이가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서는 세타1 더하기 세타2가 파이가 되는 상황이고. 이거 다 하나하나 일일이 외우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그러면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난 그래서 이거 항상 그림으로 판단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4개 있잖아. 미리 좀 적어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당연히 그림을 같이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다음으로 5번, 6번이 하나 더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공간 좀 적당하게. 네, 책에는 4개밖에 소개가 안 됐는데 사실 2개가 더 있어요.
대칭성 말했을 때 y는 x 빠질 수 없죠? 그럼 이건 뭐일 것 같아요? 6번은 두 동경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이고, 사실 6번 케이스는 조금 자주 나오는 케이스는 아니라서 참고하는 느낌이긴 한데 알면 또 좋으니까. 굿. 여기서부터는 이제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 자, 두 동경이 y는 x 대칭이에요. 노란색과 파란색이 지금 요 기울기 1짜리 45도짜리 기준으로 지금 대칭성 있는 거 확인했죠. 세타 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거야. 그리고 세타 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거야. 관계 아시는 분? 더해서 뭐라고요? 더하면 뭐가 돼요? 90도 되는 거 확인되나요? 왜냐면 요쪽 각이랑 요쪽 각이 뭐하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혹시 안 보이시는 분? 보입니까? 이게 지금 45도 45도로 나누고 있는데 노란색 파란색이 대칭이다 보니까 여기랑 여기가 같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각과 이 각이 같을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지. 그걸 통해서 아하, 여기서는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뭐분의 파이가? 2분의 파이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두 각을 합한 놈의 새끼가 뭐가 된다? 바퀴수 표현이 붙고 2분의 파이가 붙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도 일단 마찬가지겠죠? 여기 같을 거고 여기 같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일단 90도가 기본으로 붙어 있고요. 자, 세타 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세타 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타 2예요. 자, 이 관계는 뭐냐? 이건 좀 보기 힘들 수도 있겠다. 오! 2분의 3파이. 오! 맞아요. 확인해봐요, 다들.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것만 여기다 따로 쓸게요. 세타 1은요 90도 더하기,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더하기 동그라미 2개 x 하나 이렇게 지금 붙어있죠. 그죠? 그리고 세타 2는요 2분의 파이 더하기 뭐만 붙어있어요? x 하나만 붙어있어요. 그럼 이 둘을 더하면 세타 1 더하기 세타 2는 2분의 파이 더하니까 일단 파이가 되고요. 동그라미 2개 x 2개가 되잖아. 근데 동그라미 2개 x 2개가 뭐니까? 2분의 파이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네요. 받아들여지죠? 외울 필요 없다. 재밌노? 자, 2분의 3파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요놈 새끼도 두 각을 뭐 해야만? 더해야만 의미가 생긴다 하죠. 바퀴수 표현 더하기 2분의 3파이로다가 말이야. 자, 그럼 이걸 지우고, 자, 실전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적고 계세요. 문제는 좀 쓰고 있을게요. 이거 정리 다 되셨으면 89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뒤에 그 필기하신 거 계속 보시면서 문제를 푸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이제 연습하다 보면은 이젠 정신 차려 보면 이제 안 보고 이제 푸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세타라는 각이랑 5세타라는 각이 같은 일직선, 원점을 지나는 동일한 직선이 있고 방향이 반대다. 그냥 돌고 돌아서 그냥 뭐죠? 동경이 서로 정반대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랬을 때 세타가 실제로 몇 도냐? 여기 세타가 실제로 뭐 분의 파이가 되냐를 물어봤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이 세타가 파이랑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대요. 파이랑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몇 사분면 각이라는 거예요, 일단? 오케이, 3, 4분면 각이다 라는 거 일단 확인해 주셨어요. 선생님들, 두 동경이 서로 정반대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내 손가락이 지금 원점이고 두 동경이 서로 정반대면은 뭐가 의미 있어요? 두 각을 뺀 게 뭐가 돼요? 파이가 남아야 돼. 정확히는 두 각의 차이가 바퀴수 표현인 EM파이랑 뭐가 남는다고? 파이가 남아야 한다고. 근데 여기서의 두 각은 5세타랑 뭐니까? 세타니까 서로를 빼면 뭐가 돼요? 4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은 파이로 묶어내시면 어떻게 됩니까? 2n 더하기 1의 파이 정도로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별로이신 분? 이해되나요? 두 동경이 서로 정반대다 보니까 한쪽은 이렇게 되고 한쪽은 이렇게만 되는 거라서 두 각을 실제로 뺐을 때 의미가 생긴다 라고 해서 4세타가 2n 더하기 1파이가 된다면 얘랑 얘 사이 관계에서 뭘 나눈다? 4를 나눌게. 세타는 뭐분의 뭐가 돼? 4분의 2n 더하기 1의 파이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보시는 거야. 이 가운데 자리를 누구로 바꿔주면 돼요? 얘로 바꿔주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죠. 파이 4분의 2n 더하기 1 파이 2분의 3 파이. 파이는 다 꺼지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쓱 슉 여기는 누가 돼요? 1이 되겠죠? 양변에 몇 배? 4배. 하면 어떻게 되냐? 4 2n 더하기 1 여기는 6 1 뺄게요. 2n은 3 5 n은 2분의 3 2분의 5 그리고 n은 아시다시피 뭐죠? 정수예요.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는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음? 2밖에 없네. So 여기가 2가 된다면 실제로 세타는 뭐 분의 뭐 파이다? 4분의 5파이라는 겁니다. 요렇게 계속 연습하게 한 두 문제만 더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내가 맘대로 만들거나 하면은 간혹 가다가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뭘 해볼까요? 자, 뭐 해볼 만한 거 다 해보죠. 자, 세타랑 6세타 등판. 얘가 1차 한답니다요. 세타가 몇 도인가를 구하라 그랬고 세타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네요. 자, 렛츠고. 자, 두 동경이 서로 1차 한다면 어떻게 가는 게 맞죠? 두 각을 뺀 게 그냥 뭐만 된다? 바퀴수 표현만 될 거니까 5세타가 2n파이로 깔끔싸하게 나오겠네요. 그럼 세타는 뭐 분의 5파이고 5분의 2n파이가 되고 이 친구를 그냥 여기로 꼬라 박아주시면 되겠네. 5분의 2n파이. 아, 이제 파이 쓰지 말자. 여기 0이고 여기는 누구겠냐? 1이겠네요. 파이 나눠주니까. 그치? 양변에 5배 때리면은 2n은 누구랑 누구 사이? 0과 5 사이고 그러면 n은 0과 2분의 5 사이니까 여기서의 n은 뭐랑 뭐가 나오죠? 1과 2. 이렇게 답 2개 이상 나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n이 1이면 세타는 뭐인 거죠? 5분의 2파이. n이 2면은 세타는 5분의 4파이. 해결. 요렇게요. 한 번만 더. 두 번만 더 할게요. 1차한 거 했고 정반대인 거 했고요. 이번엔 뭐 해볼까? 야, 60분법이요? 60분법으로 물어보면 60분법으로 하면 됐는데 웬만하면 다 이제 호두법으로 얘기를 한답니다. 자, 여기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라고 했고요. 세타랑 4세타예요. 근데 이번엔 요놈들이 뭐에 대해 대칭이냐면은 X축 대칭이래요. Let's get it. 자, X축 대칭이네요. 이런 관계야.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두 각을 더해야만 뭐가 된다? 한 바퀴가 될 거야. 머릿속에서 그게 보이면 돼. 두 각을 실제로 더하니까 몇 세타? 5세타가 되고 걔가 바퀴수 표현이 2n파이가 되겠네요. 이렇게요.
아까랑 똑같아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 자, 그러면 세타는 5분의 2n 파이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다 꼬라박아 주시면 그러니까 n이 결국은 누구밖에 안 된다? 1밖에 안 될 겁니다. 해서 n이 1밖에 없으니까 세타는 뭐다? 5분의 2파이. 이런 거. 살짝 지겨워지는데? 그렇다면 변형 2세타랑 6세타로 갈게요. 그리고 이게 y는 x 대칭이라고 합시다. 이건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타 범위는 누구로 할까요? 1이요? 아니, 여기 있는 각은 정해져서 이게 탁탁착착 뭐 이런 것만 얘기할 수 있어요. 파이랑 2 아니다. 4,3분면으로 갈게요. 2분의 3파이랑 2파이 사이로 갈게요. 자, 이렇게 만들게. 되려나? 몰라. 자, 해보자. 어떻게 되냐? 둘이 더하면 뭐가 된다? 바퀴수 더하기 누가 남아요? 2분의 파이가 남겠습니다. 이렇게요. 여기는요. 일단 파이로 묶어내시면 아니다. 파이로 묶어내니까 어떻게 돼? 2n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8? 개 같은데? 자, 그럼 8로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 4분의 n 더하기 16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얘가 여기 사이에 있을 거니까 여기서부터 너네가 해봐요. 네, 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뭐 여러 문제들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거 이제 89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이거 G1에 94페이지, 95페이지에 지금 신명나게 나와 있는 문제가 다 이 유형이거든요. 이거 연습 오늘 안에 다 끝내주시면 제일 베스트라고 봅니다. 아직 개념이 하나 더 남았는데,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넓이는 되게 쉬운 파트라서 몇 분 안 남았을 때 마무리할게요. 일단 알고전 89, 그리고 일단 알고전 89페이지만 해봐요. 나머지 숙제가 될 겁니다. 갑자기 이제 와서 또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를 다시 얘기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하는 이제 파이 라디안이 180도가 되는 그 상황을 부채꼴에서부터 출발했었을 거란 말이야. 아이디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라던가 넓이도 60분법이 아니라 무슨 법으로? 호도법으로 표현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생각이고요. 훨씬 쉬워집니다. 장담컨대 훨씬 쉬워지고 훨씬 중요한 식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일단은 그 이전에 상식 테스트부터 먼저 부채꼴이라고 치고 여기 x도라고 할게요. 반지름 r입니다요. 넓이 어떻게 됩니까? 호의 길이부터 먼저 할게요. 이 호의 길이 L. 이게 공식으로 외워진 건가요, 혹시? 아이디어는 뭐부터예요? 전체 원의 둘레 중에 비율이 이만큼 할당하고 있기 때문에 원의 둘레 이만큼의 할당량이라고 보시는 게 호의 길이가 되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넓이도 뭐겠어요? 전체 원의 넓이인 파이 r 제곱 중에서 이만큼의 할당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원의 둘레랑 원의 넓이 정도는 공식이겠지만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넓이는 절대로 공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랍니다. 네, 똑같은 마인드인데 할당량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왜? 실제로 원의 둘레랑 이 호의 길이는 뭐 할 거고? 비례할 거고, 원의 넓이랑 이 중심각도 마찬가지로 비례할 거기 때문에 그 성질 계속 이용할 거야. 자, 리슨. 아까랑 그림은 똑같고요. 반지름 R, 중심각 세타, 호의 길이 L, 넓이 S 이 정도로 해서 총 4개의 아이디어가 등판을 하는데, 저기에 보이는 저 세타라는 각은 더 이상 이제 도가 아니라 세타 라디안이라고 쓸게요. 그냥 쉽게 말해서 머분의 파이 같은 게 붙는 친구들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전체 원둘레랑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전체 중심각과 부채꼴의 중심각의 비율과 동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비례하는 성질 때문이죠. 근데 아까 내가 여기를 360도로 썼지만 이제는 그냥 뭐로 써도 된다?
2파이라고 써도 용서해 줄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쓱샥 날려도 괜찮나요? 혹시? 싫으면 전개해서 2파이 곱하기 L이 누구랑 똑같으니까 2파이 R 세타랑 동일하니까 여기서 이제 2파이 날려가지고 등장하는 거랑 마찬가지.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뭡니까? L은 뭐 곱하기 뭐예요? 뭐에? 외우지 않고 외워라. 네, 일단 증명은 됐고요.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반지름, 부채꼴의 반지름과 중심각의 곱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만큼 컴팩트한 게 어디 있어요? 너무나 편안해지는 시기 아니에요? 이래서 호도법을 배우는 거라 보셔도 돼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라고 하는 게 이 반지름 길이에다가 뭘 곱해서? 중심각을 곱해서 만들어지는 거였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참 편하겠죠. 이게 본질이에요. 60분법보다 훨씬 좋은 이유가 여기서 등장한다 보시면 돼. 훨씬 간단해지네요. L은 R 세타, L은 R 세타, L은 R 세타. 당연히 여기서 세타는 60분법이야, 호도법이야? 도예요, 파이예요? 파이라고. 호도법에서 얘기하는, 지금 우리가 호도법이 왜 좋은가를 계속 배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 아까 60분법에서는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x도라고 해서 되게 불편하고 지저분하게 표현됐는데 호도법으로 표현해보니까 그냥 반지름과 세타의 곱으로 호의 길이가 표현이 되는 거라고. 이게 훨씬 깔끔한 표현이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L은 R 세타 첫 번째 공식이죠. 자, 이번엔 넓이로 갈게요. 자, 전체 원 넓이는 파이 R 제곱이고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가정. 그리고 전체 원의 중심각은 2파이 그리고 부채꼴의 중심각은 세타예요. 자, 그랬을 때 이것도 내항 외항 한번 곱해보자고. S 곱하기 2파이가요 파이 R 제곱의 세타가 되나요? 자, 파이 일단 날리자고. 자, 그 다음에 2를 나눠주는 순간 뭐가 등장합니까? S는 2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에다가 세타가 붙네요.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마찬가지로 암기가 들어가야겠네요. 네, 부채꼴의 넓이는요, 반지름 제곱에다가 중심각을 곱하고 2분의 1배 하시는 거라 보시면 돼요. 저 2분의 1배는 마치 삼각형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라고 알고 있으면 미적분을 이해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게 나중에 미적분까지 이제 연동되면서 이제 신기반기한 일이 펼쳐지긴 해요. 2분의 1배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 이 부채꼴이 이게 좀 막 눈 감고 보면은 뭔가 삼각형이랑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리고 농담이에요. 그리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농담으로 받아들여도 되고 진담으로 받아들여도 돼요. 진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레벨은 아마 고3 때부터일 거라고 봐. 자, 여기서 넓이가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설명이 되는데 이 2분의 1 R제곱 세타를 R 곱하기 세타라고 쪼개도 되냐? 이 R제곱이 R 곱하기 R이잖아. 요거 뭐였죠? L이었죠. 그래서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뭐 곱하기 뭐로? R 곱하기 L로도 설명이 돼요. 넓이를 설명하는 또 다른 공식입니다. 이렇게 3개 등판이네요. 외우자. L은 R 세타,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S는 마찬가지로 2분의 1 RL. 근데 이 3개가 다 독립적인 게 아니라 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고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공식으로 잡혀 있는 거고 설명은 이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외우고 암기가 들어가죠. 자, 바로 봐. 자, 부채꼴이야요. 반지름이 3, 중심각이 3분의 2 파이. 라디안으로 표현됐으니까 쌉 무난한 상황이죠. L은 뭐죠? 얘 곱하기 얘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라고요. 괜찮죠? S는요? 2분의 1 곱하기 얘 제곱 곱하기 얘로 가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2분의 1 곱하기 얘 곱하기 얘로 해도 상관없고요. 이게 조금 더 편해 보이지 않냐? 2분의 1 RL이.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파이니까 넓이가 뭐가 된다? 3파이가 되신다. Understand? You know what I'm saying? Got it? Okay? 근데요, 이거 봐봐요. 여기서 뭔가 신기한 일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거 호의 길이잖아. 길이가 뭐로 표현된 거예요? 각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도법의 본질은 결국 저 길이를 뭐로 바꿔주는? 각으로 바꿔주는. 길이랑 각을 서로 일치시켜버리는 그런 연산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뭐 이건 그냥 흘려들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런 이 호의 길이라든가 넓이들이 다 이렇게 파이가 붙는 채로 표현이 되는 것도 이젠 더 이상 어색한 레벨이 아니다. 자, 한 번 더 연습. 자, 반지름이 4래요. 둘레의 길이가 6이래요. 일단 넓이부터 구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2분의 1, 뭐 곱하기 뭐니까? R, L이 될 거기 때문에 4, 6이라서 넓이는 얼마다? 12. 얘는 지금 파이가 안 붙었죠? 그래서 뭔가 되게 어색하긴 하지? 실제로 단위가 뭘까 이거? 파이라고 하는 게 단위는 아니죠. 파이는 이제 값으로 붙은 건데 단위는 라디안일 겁니다.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계속 쓸 거니까. 세타는요? L은 RL이요? L은 R 세타죠. 그렇기 때문에 세타는 뭐분의 뭐다? 2분의 3. 파이가 안 붙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색하지만 이렇게 라디안이에요. 2분의 3 라디안입니다. L은 R 세타, L은 R 세타, L은 R 세타,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아니면 2분의 1 RL로. 다시 L은 뭐라고요? 네, L은 R 세타입니다. 내가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뭐 있겠냐? S는요? 2분의 1 R 제곱의 세타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2분의 1 RL 부디 죽을 때까지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라 그랬어요. 아니면 죽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92페이지요. 자, 이거 별거 없어요. 자, 이차함수 냄새 납니다. 일단 요거 좀 잘 보시면서 자, 7번 문제 뭐라고 나왔냐면요. 부채꼴인데요. 둘레의 길이가 몇이래요? 20이래요. 둘레의 길이가 20인 부채꼴의 넓이가 맥시멈이 되는 상황이 언제면서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가 실제로 몇이냐를 물어봤어요. 일단은 무난하게 박죠. 여기 R이고 여기 R이고 여기는 뭐로? L 정도로 받고 여기는 세타로 바꿀게요. 부채꼴이죠. 자, 둘레의 길이는 뭐 더하기 뭡니까요? 빨리 말해. 2R 더하기? 빨리 말해. 둘레의 길이가 뭐냐고. 둘레의 길이가 뭐냐고요.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해봐요. 그럼요. 반지름 두 개랑 부채꼴 호의 길이 이렇게 두 개에서 이 세 개를 다 더한 게 이 부채꼴의 둘레인데 걔가 얼마로 좀 일정하대? 20으로 일정하대요. 그지? 그지? 그랬을 때 이 넓이의 최대값이 얼마냐? 자, 이 문제 풀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근데 거기 풀이에서는 이차함수 맥시멈으로 갔는데 그 밑에다가 이제 두 번째를 일단 따로 적어주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거기서 하란 대로 일단 합시다. 여기서 요 L을 20-2R이라고 쓰는 거 나쁘지 않죠. 그냥 2R만 이항시켰을 뿐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이 공식은 2분의 1 R제곱 세타도 되고 2분의 1 RL도 됐는데 얘는 2번이 좋냐 3번이 좋냐 이 문제 상황은 3번이 좋겠죠. 왜? R과 L 설명만 지금 실컷 나와 있기 때문에. 자, S는 2분의 1 RL인데 여기 L을 이제 뭐로 바꾼다? 오케이. 20-2R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요 2분의 1 여기서 퉁퉁하고 날아가니까 R 곱하기 뭐죠? 10-R 이렇게 될 거야. 자, 물론 이거 전개해도 되겠지만 이제 상상은 저 넓이가 R에 대한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 형태가 되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가 0이 되는 R좌편이 누구랑 누구죠? 0과 10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가운데인 누구에서? 5에서 맥시멈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축 자체가 그렇게 될 거니까. 해서 R이 몇일 때? 5일 때 S의 맥시멈은 5 곱하기 5라서 얼마다? 넓이가 25가 일단 최대가 됩니다. 반지름이 5일 때겠죠. 그리고 반지름이 5라는 거는 L이 몇이라는 상황이죠? 10인 상황이나 마찬가지고 반지름이 5고 L이 10인 상황은 세타가 몇인 상황일까요? 10은 5 곱하기 세타니까 세타가 몇인 상황이야? 중심각이 2라디안일 때 부채꼴의 넓이가 무조건 최대예요. 무조건이라 그랬어요. 밑에 7-1번 볼래요? 중심각이 뭐라고 나왔니?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지금 부채꼴의 넓이가 맥시멈이 되는 상황을 살짝 돌려 말한 거네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제 문제랑 밑에 있는 유제 문제는 물어보는 순서를 그냥 바꿨을 뿐인 거라고. 우린 결국 이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상황에서 해보니까 중심각이 몇일 때? 2라디안일 때 최대인 거라고 밝혀냈고 그 7-1번은 실제로 대놓고 중심각이 2라디안일 때라고 얘기한 거잖아. 어찌됐든 간에 상황은 동일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자, 이번엔 두 번째 잊을만 하면 또 나오는 산술기하 평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미니멈 맥시멈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빠질 수가 없겠지. 반지름 당연히 양수일 거란 말이야. 호의 길이도 당연히 양수겠죠. 그러면 2R과 L도 분명히 뭐겠어요? 양수일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 이 두 양수의 합은 항상 누구보다 크고 나갔죠? 말해줘. 제발 부탁이야. 오케이. 2RL. 실은 상관없죠? A 더하기 B가 2루트 AB보다 크고 나갔다라고 하는 산술기의 평균을 쓰신 겁니다. 근데요, 얘가 실제로 몇이라 그랬으니까? 20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 부등식은 2루트 2RL이 누구 이하다? 20 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 약분해서 10이라고 한 다음에 양변 제곱합시다. 2RL이 누구 이하예요? 100 이하겠죠. 따라서 R 곱하기 L은 50 이하가 될 거고, 여기다가 이제 2분의 1배만 한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은 25. 얘가 자연스럽게 누가 되니까? 넓이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넓이의 최대값이 무엇인 거? 25인 거는 당연히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 그리고 마무리는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얘랑 얘가 밸런스 잡혀서 몇몇으로 나눠 가질 때? 10으로 나눠 가질 때요. 2R이 10이니까 R이 얼마일 때야? 5. L이 10일 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상황이면 세타가 뭐인 거는 2인 건 자명한 사실이겠죠. 그리고 조금 더 느껴봐요. 여기랑요, 여기는 길이가 무조건 같고요. 얘만 지금 유일하게 다른 상황인데, 결국 둘레는 요딱으로 표현이 될 거고, 그게 지금 맥시멈 갖는 상황이 빨간색의 길이들과 파란색의 길이가 밸런스가 맞춰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7-1번 볼래요? 길이가 8짜리래. 그리고 중심각이 2니까 이거는 맥시멈의 상황이잖아. 얘를 몇몇으로 맞추고? 둘로 맞추고, 여기 파란색을 몇으로 맞춰야만? 4로 맞춰야만 맥시멈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리고 부채꼴에선 이 관계가 무조건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예외 없이 성립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는. 반지름 길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 몇 배? 2배가 되는 딱 이 상황. 이야말로 최대가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되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해 보시는 게 맞겠죠. 거기 중간에 비어있는 그 공백에다가는 요 2번 풀이를 조금 작성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으로도 해결하실 수 있어요.